사람 많은 길거리에서 저희 비트코인 투자자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하면 한 절반은 손들 것 같죠? 그만큼 이 비트코인은 가상화폐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다시 한번 세상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이 비트코인 시세의 추이도 참 다이나믹한데요. 이게 전쟁 직전까지는 확 떨어지다가 전쟁이 막상 시작하니까 조금 다시 회복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그리고 다시 한번 또 떨어졌습니다. 이제 와서는 조금 회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사실 옛날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투자한다고 하면은 그 도박 아니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이게 시세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는 평가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심지어 어딘가에서는 뭐 디지털 금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을 정도로요.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비트코인의 디지털 금, 안전자산성이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오른 것 같습니다. 전쟁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진짜 안전자산이 금과 디커플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러시아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면서 다시 비트코인이 회복됐다는 이야기나 전부 이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성이랑 관련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정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 사태는 비트코인의 안전자산성이 시험받는 어떤 시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라는 얘기는 사실 나온 지 되게 오래됐습니다. 제 기억으로 한 201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이 소수의 의견일 뿐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금과 비트코인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지의 제왕에 되게 유명한 구절이 있죠. 반짝이는 것이 모두 금은 아니다. 하지만 반대로 금은 반드시 반짝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 그 황금이 가진 귀금속으로서의 가치가 그대로 이 금의 현물자산으로서의 신뢰를 보장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그대로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주식과 근본적으로 다른 지점이죠. 근데 심지어 비트코인은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없잖아요. 우리가 비트코인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1비트코인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런 사회적인 이 거래하는 사람들끼리의 약속이 전부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다 이런 목소리를 높여도 그게 사회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데에는 이 안전자산으로 갖고 있는 신뢰가 비트코인에게는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은 영원히 안전자산이 될 수 없을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어느샌가 이게 내재적 가치가 뿅 하고 생길 일은 없겠지만 이 안전자산이라는 거는 내재적 가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당연히 분명 아니거든요. 내재적 가치든 아니든 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이런 신뢰가 형성된다면 비트코인도 얼마든지 안전자산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비트코인의 가격 추이를 한번 봐보자고요. 전쟁 직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한 것은 이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를 비트코인에 보내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안전자산인 금값은 그때 엄청 올랐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또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죠. 러시아 지역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수요가 폭등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야 뭐 안전자산이 문제가 아니라 루블화 가격이 폭락했으니까 그거를 어떤 비트코인으로 대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러시아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살 수 있었다는 것 자체예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특성이 뭐죠? 바로 탈중앙화잖아요. 그 어떤 기관이나 세력도 인위적으로 이 비트코인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끊을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는 사람들에게 이런 신뢰를 심어준 거예요. 비트코인은 어떤 국제 정세와 상관없이 언제나 어디로든 이동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는 지금까지 존재했던 그 어떤 자산도 해낼 수 없었던 일입니다. 굉장히 커다란 신뢰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어떤 자산이 안정자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신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비트코인은 최소한 다른 코인들과 비교해서는 이 안전자산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가상화폐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규모죠.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지금 약 1000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전 세계에 시가총액 1000조 원이 넘는 기업은 애플, 아람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 딱 6개거든요. 규모가 이 정도로 크다는 건 그 자체로 어느 정도 신뢰성을 담보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도 있잖아요. 엉덩이가 무겁다.
그러니까 그만큼 규모가 클수록 시세는 잘 안 움직이잖아요. 3월 7일 기준으로 이 안전자산 금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돈으로 1경 5,500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 비트코인은 정말 지금으로서는 금의 잽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요. 하여튼 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아직 안전자산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는 절대로 아니다. 하지만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신뢰를 획득하는 어떤 한 단계를 넘은 것 정도는 될 수 있다. 이 정도로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실 이런 생각이 나요. 아니 비트코인이 진짜 안전자산이라면 우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왜 해? 아니 우리 코인 투자자들은 안전자산에 투자하려고 코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이 비트코인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의 안전자산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니 애초에 비트코인 말고 이 코인이라는 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걸까요?